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인 가운데 정권 규탄이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장외 새 대결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국 국감 우려 속에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지역 이슈를 다루는 국정감사에서는 매서운 질타가 예상됩니다. 경상북도 의회 도정 질문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투자 유치 20조 원에 대한 현실성을 따지는 질책성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안동시가 농지 퇴비와 축사의 분뇨 등이 안동호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습지를 준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2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함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많이 오르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의 건강관리 특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엔 약하게 안개 낀 곳 있지만 오전 중 차차 거친 후에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연일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계속 쾌적한 공기질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무난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환절기다 보니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17도, 안동과 청도는 모두 15도로 출근길 선선함이 느껴지고요. 낮 기온은 다시 껑충 오르면서 대구는 27도, 안동 25도, 청도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락가락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농작물 피해도 생기지 않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권 규탄이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장외 새 대결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지역 학계와 법조, 전직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의혹으로 실망을 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게 해 정의를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는 나라가 위기라며 기독교계 처음으로 삭발에 나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가장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뒷짐지고 있음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조국 장관에 대한 거침없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 개혁 목소리는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 청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여자가 수만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대구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는 검찰의 그런 무리한 수사,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은 사법개혁의 열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대규모 수사 인력을 쏟아부은 검찰이 그에 걸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권 규탄과 사법 개혁을 외치는 엇갈린 주장의 장외 새 대결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굵직한 현안들이 많고 이미 증인 신청도 잇따르고 있어서 현안에 대한 매서운 질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이월드 대표 이사가 국정감사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다음 달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구 고용노동청 국감에서 이월드 유병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월드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아르바이트 돌려막기에 임금 체불까지 한 사실을 두고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증인 채택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할 예정이고 국감에 저희 이월드 대표께서 출석하시게 되면은 있는 사실 그대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0일 가까이 농성을 벌이는 한국도로공사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강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국감에서는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사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10일 열릴 대구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자갈마당 업주들의 경찰 상납 의혹과 수사정보 누설, 경찰 음주운전 등 최근 잇단 경찰 비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대구시청 국감이 열리고 대구와 경북교육청, 경북대학교 등은 다음 달 14일, 17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과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감이 열립니다. 대구 경북 관련 사안을 제외하면 올해 국정감사는 조국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고되고 있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난달 안전사고가 난 이월드가 비정규직을 많이 뽑고도 대구시 고용친화 대표기업에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월드가 지정서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대구시는 고용친화 대표기업을 뽑는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 이월드는 아르바이트생 돌려막기에 임금까지 떼먹었습니다. 정규직 인원은 줄고 비정규직을 늘렸지만 대구시는 고용 친화 대표기업으로 뽑았습니다. 대구시가 이월드의 지정 취소를 논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이월드는 그 전에 지정서를 반납했습니다. 이번 안전사고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자숙하는 자세로 대구시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대구시는 고용 친화 대표기업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TF팀까지 꾸려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 방안을 뜯어 고칩니다. 고용의 양만 볼 게 아니라 정규직을 얼마나 뽑는지 질도 따질 계획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정규직으로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고용친화 대표기업에 한번 선정되면 그동안 탈락시킬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고용친화 대표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59곳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고 이월드가 지정서를 반납해 57곳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경북 도의회의 조례 제정이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전국 17개 시도 의원들이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등 5개 시도는 조례안이 이미 통과됐고 경북 등 나머지 12곳도 심사를 앞둔 상황. 전국 17개 강력시도에서 동시에 시작하게 되면은 1년에 최소한 5천에서 한 1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은 저는 전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전범기업 조례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국 시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특정 일본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 대우가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실제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대일 외교 전략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시도의장단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동시에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도덕적 우위는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은 국제법적으로 통상에 관해서는 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그 다툼에 이 조례가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9월 임시회에서 다루려던 경북의 전범기업 조례안도 상임위 단계에서 잠정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 역시 상임위 심사가 보류됐고 이미 조례안이 통과된 충북도 의회는 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편 홍정근 경북도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계비 지원을 현재 월 165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도의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도정 질문을 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합니다. 첫날 도정 질문 소식을 박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인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투자 유치 20조 원이 과연 현실성 있는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취업자 수 또한 2018년 3, 4분기 144만 3천 명에서 2019년 2, 4분기 143만 6천 명으로 지사님 임기 1년 사이에 무려 7천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여 경북이 일자리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의 관광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내국인 관광객 30만 명이 줄었고 경주 월정교 복원이 충분한 고증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완공된 경주 월정교의 경우 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나라 양식으로 복원하였다는 일부 학계의 의견을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가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경상북도의 농업 정책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4,0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06만 원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북도 내 농가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증가율은 4.07%에 달하고 있으나 경북은 고작 2.13%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구미 포항을 잇는 전기차 2차 전지 벨트 조성도 제기됐습니다. 구미형 일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등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한데 엮어 구미 포항을 잇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산업의 생산 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혁신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구미가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구미에 투자를 해서 포항은 R&D가 지금 잘할 수 있습니다. R&D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R&D 기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생산은 구미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소재 생산 공장이 구미 만들고 또 경상북도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산업국의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 경로당이죠. 하지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때론 화투나 술자리 위주로 흘러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부터 경로당에 건강한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도내 23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의 엄지원 기자입니다. 문경의 농촌마을 경로당. 구령과 함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진행 아래 건강 체조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선생님과 해주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흥이 나면 막 인나 서서 치고 진짜 재밌어요. 10년은 젊어 보여요. 경로당에 모이면 화투를 많이 치시잖아요. 그러면 또 정적인 그거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뭔가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중점을 뒀어요. 노인들의 운동과 여가 활동을 돕는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다음 달부터는 도내 23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8,000개의 경로당 전체에 행복도우미를 배치해 한 명당 5곳의 경로당을 담당합니다. 행복도우미는 레크리에이션과 생활체육, 사회복지와 의료 관련 자격증을 갖춘 강사들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등도 진행합니다. 복지 코디네이터까지 겸한 경로당 도우미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경상북도는 시군 지자체와 3대 7로 올해만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강사 수급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원래는 한 350명 정도가 출발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 2,000명 정도 할 예정인데 금년도 교육을 통해서 10월 달부터 현장에 배치가 될. 어제 발대식을 갖고 소양 교육을 마친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다음 달부터 도내 경로당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기업과 지역 중소상인이 상생하고 도시 재생에까지 도움을 주는 사업, 상당히 거창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으로 이 모든 걸 해내겠다는 실험이 부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운주 기자의 취재입니다. 용두산공원 면세점, 고가의 수입 화장품 코너를 지난 한켠에 부산 중소 청년 기업들의 공동 브랜드, 부산 스타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식품류부터 부산의 시어인 고등어 캐릭터 인형, 의류, 패션 소품까지 제품군도 다양합니다. 부산의 소상공인, 청년 기업 100여 곳이 2년 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뭉친 부산 스타 브랜드가 이번에는 라면으로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상품 기획과 패키지 등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모든 과정을 회원사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역에서부터 원재료를 우리 100개 기업에서 전부 창출해서 디자인부터 마케팅, 브랜드까지 모든 게 멀티 플랫폼입니다. 다만 라면 생산은 중견식품기업 오뚜기가 맡았습니다. 생산 원가만 오뚜기에 지급하는 식품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상생 모델을 만든 겁니다. 스타브랜드 측은 부산 라면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이웃 돕기와 도시 재생 사업에 기부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수익 이전에 지역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저희 너무 고맙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많은 분야도 있지만 재생 사업에 이제 투여하겠다라고 하는. 부산 라면은 다음 달 초 시내 면세점과 마을 기업, 지역 마트 등을 통해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환경부의 영주댐 시험 담수 결정과 관련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생체공동체 운동본부가 성명을 내고 담수 중단과 댐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두 단체는 담수 결정이 일방적으로 내려졌고 환경부가 밝힌 시험 담수 감시단 구성과 운영 계획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내성천이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시가 농지 퇴비와 축사의 분뇨 등 오염원이 직접 안동호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공습지를 준공했습니다.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안동호 만수이안 토지에 조성된 인공습지는 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국내 댐 상류에 만들어진 인공습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앞으로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이곳 인공습지로 모여지고 이틀간 침전 과정을 통해 정화시킨 뒤 안동호로 방류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저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K리그1 31라운드에서 전북 현대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7년 승격 이후 전북에게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대구는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선발해서 제외하며 전술에 변화를 준 가운데 전반 42분 교체 투입된 에드가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후반 추가 시간 에드가의 도움을 받은 세징야의 쐐기골과 함께 2대 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승점 46점으로 리그 4위가 된 대구는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1점만 더 추가하면 상위 스플릿 행이 확정됩니다. 영덕군 보건소는 지난 2년간 오십천과 송천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기생충 퇴치에 나선 결과 3.5%던 감염률을 2.2%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가운데 희망자 2,400여 명을 검사해 이 가운데 간흡충 양성 반응을 보인 66명에게 투약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덕군 보건소는 은어와 황어 등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익혀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11월 9일 46명을 채용하는 통합 채용 시험을 실시합니다. 기관별 채용 규모는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7명, 경북테크노파크 11명, 경북문화재단 10명, 문화엑스포 3명 등 13개 기관에 46명입니다. 필기시험은 11월 9일에 실시되며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직접 필기시험을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 인원의 3에서 5배수를 뽑고 면접시험을 거쳐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인사교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17개 시도와 40여 개 중앙기관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대구시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활발히 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대구시에 파견 온 직원은 대설에 따른 출근과 등교 시간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역할을 하는 등 인사교류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구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이 오는 28일에 문을 엽니다.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흑두루미가 날개를 접은 모습으로 지어진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은 영상관과 생태이야기실, 낙동강 이야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엔 안개가 약하게 끼어 있는 곳 있지만 오전 중 차차 거친 후에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연일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쾌적한 공기질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무난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환절기다 보니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17도, 안동과 청도는 모두 15도로 출근길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낮 기온은 다시 껑충 오르면서 대구는 27도, 안동 25도, 청도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락가락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농작물 피해도 생기지 않게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7도, 고령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고령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5도, 구미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상주와 구미 모두 26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5도, 의성도 15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5도, 의성 27도로 평년 수준이 예상됩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